영부인이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대국민 사과할 것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대국민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지,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 아닌가라는 여권 내의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제기를 한 CBS의 한 언론인의 이야기부터, 그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뭐 형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분이니까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그 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분인 관계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체에 답변을 안 했다.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한 용어로 이제 쌩까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저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씹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씹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한동훈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아, 그런 사실상.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문자 씹었다고 해당 행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문자 내용이 뭐라는 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자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시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며 김규환 CBS 논설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옆에 있던 김웅 전 의원은 그럼 해당 행위다. 뭐 대충 내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자, 김용우 전 의원님. 네.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만 알 수 있는 문자인데 그걸 갑자기 이 전대국면에 CBS의 한 논설위원이 공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그 전당대회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그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그 효과가 있겠죠. 이거 봐라, 이거 영부인 문자도 읽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아마 강화시키는 그 효과를 노렸든지. 의도가 있는 공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20여일 이상 남아 있는 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변수가 등장할 것이다. 네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텔레그램에 의해서 역사를 계속 바꾸게 생겼어요. 과거에도 그 권성동 의원 그 체리 따봉, 대통령이 보낸 체리 따봉, 그것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직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텔레그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또 텔레그램인데, 제가 조금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취재했다고 하는 기자가 사실은 이것을 재구성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그 화면 자체를 캡처한 것이 아니라 그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질에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예. 밝혔어요. 근데 저는 꼭 그래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인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고 또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은 문자를 씹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것은 좀,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대국민 사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사과의 주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이후에 오히려 2월 달에 대통령의 그 대국민 신년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담이었죠. KBS와. 그때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내가 그냥 박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과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 문자가 사실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뭐 취재한 결과라고 하니까. 예.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하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엄청난 또 정치력이 발휘돼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도가 있는 일종의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김용호 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쉽게 영부인 여사가 어떤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한 문자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예. 아하. 자, 해당 행위다. 문자 읽고 싶었다고 이런 내용인데 해당 행위라는 주장의 근거는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명품백 수수 그때 여사 주장대로 사과했더라면 선거 이길 수 있지 않았냐. 그거 왜 문자를 읽고 씹어서 사과를 못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지게 했느냐. 라는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때 사과를 하신 게 맞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만약에 김규환 실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도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에게 어쨌든지 간에 답을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영부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더군다나 검찰 오랫동안 잘 알던 검찰 선배 출신 선배 그 형수님한테 그런데 현 영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선배님으로 모셨고 지금 대통령 되시고 영부인 되셨는데 네. 사과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영부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아니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예. 당의 비대위원장이 무슨 처분을 내립니까? 저기 처분이란 단어 있거든요. 처분이란 단어가 법적으로 굉장히 조금 무거운 단어인데 무슨 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당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12월 26일에 그 비대위원장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랬던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처분을 갖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듣는 그 본인한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예컨대 예. 김진 앵커한테 여기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 사무원 형수님이 네. 문자 딱 해가지고 야 그 김진 앵커 내가 사과할까 말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사과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어야 될 분은 누구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쉽다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영부인과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과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답을 갖다가 보내드리는 게 할 수 네. 있는 최대한의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답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 정도로 매도할 만한 사안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사과를 하면 될 일이다. 라는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흥미롭게 들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가 정말 두 사람 간의 내밀한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저런 문자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여부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의혹과 주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는 왜 소위 읽고서 씹었다는 걸까요? 일단 저 문자가 사실이란 전제하에 네네. 왜 이 시점에 공교롭게 공개가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문자 내용은 다를지라도 문자가 처음이었을까? 처음이 아니겠죠?
여러 차례 뭐 과거에 카톡도 뭐 여러 차례 뭐 몇천 번이었나요? 몇백 번이었나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김규환 실장 얘기대로라면 이게 결정차라서 이 사건 때문에 읽고 싶은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 뭐 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게 뭐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자건 카톡이건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불쾌하죠. 뭐지? 이런 생각 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 우리가 뭐 V1, V2, 권력서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이 뒤늦게 아시고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둬 막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이제 어제 김기현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본인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뭐 답을 받아야만 사과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왜 지금은 사과 안 하시나요? 그리고 수사도 받으셔야죠. 적극적으로 뭔가 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대선 때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뭐 의논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지지율 더 낮아졌는데 왜 사과도 직접 본인이 안 하시고 수사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정권의 부담을 덜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왜 안 보이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순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거를 공개한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wait and see 했잖아요. 이제 액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모종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한동훈이 그래서 배신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과연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문자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모르게 영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문자를 남편이 대통령도 모르게 보낸다?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보냈을까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뭐 김유정 의원이나 뭐 김영우 전 의원이나 베테랑 의원 출신께서는 전당대회 국면에 이걸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른바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 같다라는 의견, 개인적 견해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자를 읽고 씹으면 배신자, 해당 행위라는 이 로직이 잘 연결이 돼서 한동훈 후보에게 치명타를 줄까요? 아니면 정반대 어떤 역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친윤의 적은 친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 때릴 때마다 오히려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희 채널이랑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 돕고 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고 의도된 거라면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네. 이 구도를 바꾸겠다는 용산 주변 또 친윤 그룹들이 관여돼 있거나 뭐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이미 한 선거 초반에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대세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또 아니면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은 그런 구도로 지금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를 보고 있지는 않다. 진짜 당이 이기고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를 누가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될 수 있냐. 여기에서 힘이 한동훈 후보에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은 이미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는 이 구도를 바꿀 다른 어떤 적절한 공격 수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저는 뭐 당내에서는 그게 이제 친윤 뭐 기획된 거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류의 공격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여당이 가가지고 예. 과연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겠지만 이 전당대회가 마쳐지고 나서 선출된 당대표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당대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연계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뭐 누가 앞으로 이 여당으로서의 이 잘 이끌어갈 당대표가 되겠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못했냐, 누가 문제가 있냐, 대통령의 관계가 어땠냐, 대통령 영부인과 이런 메시지 있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한들 국민이 과연 이 여당에 기대를 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방을 갖고 단기간에 어떤 이 반사이득을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전반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멀어지게 하는 공방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는 당정 관계를 잘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어긋나 버리게 되면 이것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히 따져야 될 문제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